오늘 비트코인이 88.3K 버티면 다음 주에는 조금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 또 롱만 외친다. 얘 또 그냥 내려가는 거 또 롱만 외치다가 또 숏 나오는 타점 보고 이런 말을 할 것 같다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해요. 모아가기에는. 근데 이게 또 시간 투자가 필요한 법이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제가 롱만 외친다, 숏만 외친다 이런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만 맞게 대응을 잘 하자는 의미니까, 우리가 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장기적으로는 모아가기가 좋다라는 거, 우리가 비트코인을 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10% 수익 내자고 현물을 들어가는 건 아니죠. 10%그 정도의 수익을 내려면 결국 선물 매매는 단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장기적인 패턴, 역사적인 패턴을 보면서 왜 지금 비트코인이 저렴한 가격인지 그 근거를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일요일 시간. 정말 변동성이 낮은데 살짝씩 내려가고 있어요. 일요일에 살짝 내려가다가 갑자기 반전되는 모습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게 오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좀 알려드리고 있죠. 오늘도 이 노하우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이 값은 좋아요 하나로만 받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뭐 이따가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주사줘도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23일날 영상에서 올려드리면서도 일요일까지 88.3K를 버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추세 전환의 시작은 90.5K인데 90.5K를 금요일날 넘어서긴 했지만 주말 시간 동안에는 아직은 못 넘어섰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정말 현물을 모아가기 좋은 그런 시점은 맞는데, 제가 이때 단기적인 타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이 밸류가 조금 낮아진다면 횡보세나 아니면 더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게다가 이때 말씀드렸던 건 이 지표 값을 좀 토대로 해서 VAL 가격 그리고 하이 가격, 이게 시장에서 합의된 가격인데 이거를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타점들, 뭐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관점들은 뭐 틀릴 수가 있습니다. 틀릴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거든요. 23일 날 이 양봉에 올려드렸어요. 정확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번 올라타긴 했는데 이 위에 있는 POC 가격을 넘지 못했죠. 넘지 못하면서 내려왔어요. 근데 밸류가 낮아진 건 맞지만 그 폭이 조금은 좀 달라지긴 했죠. 근데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다라는 건 이거를 되돌리지 못한다면 또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가 있다 보니까 일요일 시장에서는 88.3K를 버티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90.5K를 버티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단기적인 타점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주봉 상황에서의 이 흐름을 보면서 역사적인 패턴을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건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를 보기 전에 제가 뭐 단기적으로 아까 타점들이나 아니면 제 관점들을 좀 말씀을 드렸죠. 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타점을 한번 잡아드렸거든요. 자, 스터디룸에서 말씀드렸던 그 타점은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뭐 항상 롱만 외치는 것도 아니고 숏만 외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매매를 할 때는 뭐 정말 롱으로 들고 갈 때는 롱으로 들고 가되 숏이 나올 자리에서는 숏을 치고 있지만, 이번에 제가 이때 한 23일 저녁에 제 관점에서 딱 맞는 자리가 와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항상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시고 이게 실시간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관점들은 영상에서 다 풀어드리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스터디방 입장 방법은 말씀을 드릴 텐데, 구독만 하시면 이 스터디방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구독만 눌러주시고 이따가 입장 방법 알아두신 다음에 입장하시면 정말 1월 달에 정말 좋은 수익이 가득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단기적인 흐름을 보기보다 이 초장기적인 그 패턴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좀 패턴상으로 봤을 때 어떤 걸 봐야 되냐, 그걸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선을 기준으로 잡았던 건 2017년 해당 고점과 2021년에 여기 고점이에요. FTX발 악재가 나오기 전에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수준을 딱 기록했을 때 그때에 대한 고점과 이 선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밑에다가 이렇게 패러렐 채널을 그은 겁니다. 기준은 여기에요. 그래서 이게 기준선이 0선이고 이게 마이너스 1선, 이게 플러스 1선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2선이고 이게 마이너스 1선이에요. 기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이 가격이 비싸냐 저렴하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큰 구조 안에서 지금 자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걸 확인하려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고점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이 고점 추세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중립 추세긴 해요. 물론 저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선이 조금 다르고 사람마다 기준은 다른 건 맞지만 지금 이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것 자체는 여기가 침체 구간이겠죠. 여기가 침체 구간이고 위로 올라가면 과열 구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선을 봤을 때 역사적인 패턴이잖아요. 역사적인 패턴 안에서 여기서 이때 못 넘어섰죠. 2024년에 한번 크게 들어 올릴 때 이걸 못 넘어서고 나서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이거를 한 번에 이탈시키고 또다시 이탈시킨 다음에 여기서 유지를 시키다가 올라왔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이 고점 추세를 넘어섰기 때문에 과열 구간에 딱 위치해 있었다. 과열 구간의 위치에 있어서 내려온 건 맞긴 하지만 이 과열 구간을 넘어섰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위에 있는 대략적으로 130K를 넘었다면 여기서 더 갈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못 넘어섰기 때문에 지지 라인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올리려는 흐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걸 좀 봐야 될까?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부터의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의 하락은 단순 폭락이 아니라 사람들의 과열이 엄청나게 몰렸었죠. 투기 시장이었어요. 이때는 투기 시장이었고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폭락만 이어졌죠. 게다가 FTX발 악재가 나오니까 여기서 장기간 횡보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장 밑에 있는 선까지 이탈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이 채널 밑으로 하나 더 그어봤을 때 이게 것까지 좀 깨졌다면 뭐 비트코인이 그냥 끝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근데 2023년부터는 회복을 보여줬죠. 회복을 점차 보여주면서 2024년부터 이 밑에 있는 선 위로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저항을 맞다가 올라타면서 자 이게 플러스 1선이라고 했죠. 이게 플러스 2선이고 회복을 보여주면서 2선까지 올라온 다음에 1선 마주치고 2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들어올렸어요. 그러면서 이 0선까지 올라왔다가 1선에 대한 뭐 지지도 보여주는 것도 실패하고 내려왔습니다. 정확히 1.5선에서 마주쳤죠. 1.5선에서 마주치고 뭐 저항 보여줄 거 보여주고 지지 보여줄 거 지지 보여주다가 결국 0선 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역사적인 패턴에서 이 고점 부근을 딱 돌파를 못하고 내려왔다가 지지를 받으면서 올렸다는 거. 여기가 의미가 크긴 합니다.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뭐 1월 안에 2월 안에 바로 회복을 보여줄 거다. 이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구조에서 좀 중요한 건 뭐 어떻게 보면 ETF 자금이겠죠. 자, ETF 자금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상승세가 제법 크게 나왔습니다. 자, 3만 달러 하던 이 비트코인이 12만 달러 그 이상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물량이나 아니면 뭐 시장의 악재로 인해서 빠진 건 맞는데 ETF 자금과 기관 자금이 여기로 몰렸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 회복이 이어졌던 구간이 이런 구간입니다. 자, 이런 구간에선 이전 상승과는 다른 모습이죠. 왜냐? 여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ETF 자금이 들어오지 않은 채로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끌어올렸다. 물론 고래들이 많고 뭐 기관들도 매수를 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개인의 투기 과열로 올랐던 시장이에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은 개인들도 들어오긴 했지만 결국에 기관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조적인 상황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2025년 들어서는 패턴이 뭐 올랐다가 뺐다가 뭐 이런 걸 반복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고점에 대한 그 변동성이 확대가 됐죠. 그러면서 고점도 한번 높여줬었고 여기서도 그리고 여기서도 높였고 또 높였고 또 높였어요. 자, 고점을 높였으니까 내려올 거다. 그건 맞긴 하겠죠. 맞긴 하겠지만 결국에 의미가 있는 자리들을 뚫고 나서 내려왔다라는 건 긴 모습으로 봤을 때 역사적인 패턴으로 봤을 땐 그냥 건강한 조정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흐름을 보면서 시나리오를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나리오를 좀 잡아드리기 전에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건강한 조정이라고 했으니까 강세장을 가기 위한 건강한 조정일지 아니면 여기서 버티다가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약세장으로 향할지 그게 딱 판결이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자,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지금 구간에서 시간 조정이겠죠. 가격 조정은 대부분 고점 대비해서 30에서 40%이 정도의 조정이 나온 다음에 사람들을 떨쳐내기 위한 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이게 플러스 1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최근에 반등을 한번 보여주면서 넘긴 했었어요.
넘긴 했지만 못 넘어섰죠. 주봉 차트 기준인데 여기서는 급등과 급락을 보여주지 않은 채로 체력을 비축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정말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안에서 머무를 거예요. 머무르면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그 단계가 제가 봤을 땐 3월까지 아니면 4월까지도 현실적으로 봤을 땐 여기서 유지가 되면서 이거 이탈시켰다고 회복시키거나 아니면 이거 돌파했다가 회복시키거나 그래도 뭐 4월이나 뭐 3월까지 이 정도 구간 안에서 기간 조정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렇다면 뭐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 밑으로 담아가지고 단기적인 수익을 낸다든지 아니면 이 위로 올라선다면 쇼타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선물 매매로 수익을 낸다든지 이게 좀 반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현실적인 시나리오에서의 이 흐름을 봤을 때에는 강세장 이후에 중간 휴식 가능성이 높다는 거. 여기서도 3월에서 5월이 들어서기 전까지 2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이 있었던 만큼 지금은 오히려 더 길어지긴 했지만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적인 시나리오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긍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자, 주봉 마감 기준이에요. 마감 기준으로는 채널 안으로 복귀하려는 시도를 보여주는 거. 자, 이게 5월 전까지 아니면 3월 전까지 이 위로 올라타야 됩니다. 자, 위로 올라타면서 아까는 이때처럼 꼬리를 달고 내려올 수도 있다 보니까 주봉 마감 기준으로는 이런 식으로 한 번은 마감이 돼야 돼요. 그렇게 마감이 못하면 이때처럼 뭐 한 번 더 버티다가 올리거나 아니면 한 번 더 버티다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이런 양봉이 딱 마감되면서 뭐 음봉이 나오더라도 한 번 더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마감이 되는 그런 3주 연속의 흐름이 나와준다면 그리고 거래량도 동반하면서 현물 기준으로 그리고 뭐 선물 매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현물 기준으로 매수세가 확대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양봉이 마감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봉 마감이 한 번도 안 나온다면 이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나오진 않겠지만 장기 강세가 유지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올라탄다면 이때처럼 패턴이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조정이 나올 수는 있더라도 이런 양봉이 한 번쯤은 나와줘야 된다. 이거 안 나오면 첫 번째 시나리오 아니면 세 번째 시나리오로 갈 거예요. 근데 정말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갔을 때는 이런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패턴은 너무나도 명확하죠. 뭐 이때처럼 그냥 올라타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라타더라도 결국에 한 번 더 빼면서 가는 그런 시나리오,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저도 이게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는 생각하지만 뭐 가늠은 할 수 없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 선 밑에서 그냥 머무르는 경우 근데도 이 플러스 1.5선 밑에까지 내려가는 시나리오.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플러스 1.5선 넘어서는 게 아니라 이탈된다면 다시 한번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플러스 2선이니까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76K 정도? 이게 곧바로 내려간다면 70K까지 내려갈 수는 있지만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보여준다면 75K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그 밑으로 빠지면 폭락이 한번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갈 수는 있겠죠. 올라갈 수 있는데 거시적으로 뭐 주봉 상황에서도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하는 경우 이렇게 이 플러스 1.5선을 밑으로 마감하는 음봉이 딱 나와준다면 패턴이 바로 못 올라선다면 이런 음봉 나오고 한 번 더 나오면서 여기까지 건드렸다가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이런 식으로 딱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정말 부정적인 시나리오인데 이게 뭐 비트코인의 그 흐름만 볼 게 아니라 거시적인 상황 그리고 유동성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때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장기 박스권, 이 박스권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빠졌다가 가는 그런 사이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탈되는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여기서는 정말 더 내가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 1만 달러 살 거야. 그럼 여기서 제가 봤을 때 한 60% 정도? 이 정도까지는 들고 가도 좋아요. 근데 한 번 더 빠질 시나리오를 본다면 여기서는 비중을 뭐 40% 추가해가지고 장기적인 시선으로는 보셔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뭐 시나리오를 여러 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패러렐 채널이 말해주는 건 정말 단순합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장기 상승 구조 안에 머물고는 있지만 지금은 또 과열 구간도 아니고 살짝의 침체 구간이라는 거.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자리들은 비트코인이 올라가기가 좋았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장기적인 시나리오로는 방향을 뭐 예측하기는 건 좀 가능하겠죠.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 그런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 비트코인은 현물만 들고 가실 거라면 제 영상을 꾸준하게 안 챙겨보셔도 좋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타점을 잡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타점들을 스터디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타점을 잡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했죠. 이게 23일날 잡았던 좀 타점인데 제가 이때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거 못 넘어서면 한번 밀렸다가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스터디방에서 88.75K 이 시장에서 합의된 VAL 가격 밑에서 우리가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게다가 뭐 제가 말씀드렸던 90.5K 그 이상까지 올라서긴 했지만 매물대 구간이고 강한 저항대가 좀 예상되다 보니까 TP를 그렇게 높게 잡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먹었다면 우리가 뭐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 때 좀 괜찮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뭐 그 이후로는 제가 일이 좀 있어가지고 타점을 좀 잡아드리진 못했지만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88.3K 버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봉 상황에서 정말 버티는지 이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롱 타점을 외치더라도 이렇게 보조지표를 통해서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 물론 제가 무조건 롱을 외친다. 그건 아니고 이런 숏 타점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게다가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딱 보시면 셀 신호가 나오기 전에 깃발 신호가 두 개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위에는 손절선, 아래에는 익절선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바이가 나오게 되면 위에는 익절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게 딱 익절선에 도달하게 되면 딱 타겟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기에는 정말 편하시다는 거. 저도 이걸 활용해서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게 타점이 좀 아침에 나와가지고 제가 늦잠도 잤고 일이 좀 있어서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중간중간에 타점이 나올 때 또는 제가 예상하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는 타점을 공유드리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도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이 보조지표를 공유하는 방법과 스터디방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뭐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본 기준으로 정말 88.3K를 버티는지 잘 보세요. 이거 못 버티면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버틴다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바닥이 형성될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더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다 보니까 제 말이
뭐 어떻게 현실화가 되는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뭐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